자, 이슈 포커스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되어 있죠.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이승기 변호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인천에서도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죠. 투표율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서도 뜨거운 열기 속에 4일과 5일 이틀 동안 동사무소 등에 마련된 158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예. 역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 바로 이 사전 투표율인데요. 예. 인천도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번 사전 투표에는 인천 지역 유권자 251만 9,225명 중에요. 85만 8,688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은 34.09%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같은 투표율은 지난 2013년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인천 지역 최고 기록인데요. 이는 21대 총선 24.72%보다 9.37%포인트 높았고요. 탄핵 등으로 뜨거웠던 지난 19대 대선 때 24.37%보다도 9.72%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그만큼 이번 대선에 대한 이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합니다. 네. 이처럼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또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승기 변호사도 이제 짚어주기는 하셨지만은 우리 한동식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 초박빙 이 승부를 펼치면서 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언론 입장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선거가 이번 대선인데요. 솔직히 어지간한 이 선거의 경우 이 당선자를 예측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예. 이번 대선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기를 느낀 양 후보의 지지자들이 새 가시를 위해 이번 그 사전 투표에 결집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난 3일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이후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중도와 무당층이 이 사전 투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저는 이번 사전 투표가 이 초박빙 선거 구도에서 위기를 느낀 양 후보 지지자들이 이 세력 과시를 위해 사전 투표에 나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중도 무당층은 오는 9일 본선거에서나 이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들이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아마 충분히 살펴보고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3일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효과도 이때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단일화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역시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단일화와 동시에 정권 교체의 여망을 담은 그릇을 완성했다라고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라는 변수가 사라지면서 심리적 효과를 얻게 됐다는 것인데요. 두 후보 중 누구도 이 선택하지 못했던 부동층이 이 정권 심판과 그 교체의 열망으로 윤 후보에게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 분위기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이들은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보다 이 흠결이 덜한 후보로 이 안 대표를 선택한 분도 많을 텐데요. 예. 그들은 이번 단일화로 어떻게 보면 지향성을 잃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3의 후보를 선택하거나 기권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서 이번 단일화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2이거나 또는 0
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 안철수 대표 지지층의 반발과 함께 중도층이 이재명 후보 지지로 기우는 역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이 역시 뭐 쉬운 설정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어찌됐든 이 모든 결정은 이틀인 오는 9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 얘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그 사전 투표는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도 미흡한 선거 관리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고 하던데 인천에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승기 변호사께서 이 어이없는 이런 상황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예. 인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돼서 유권자들이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이 코로나19를 이 핑계로 대기에는 이 선관위의 대처가 매우 미흡해서 생긴 이 파행인데요. 네. 이 주먹구구식 사전 투표 관리로 인천지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이 특히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 실내가 아닌 이 실외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이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에게 주어진 투표 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에서는 하루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확진자, 격리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적지 않은데요. 단 1시간 안에 이 모든 이들이 이 투표를 마칠 수 있다는 이런 발상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당시 오후 5시, 이 투표가 시작된 오후 5시는 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 바람도 강하게 불고 매우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몸을 끌고 나온 이 확진 격리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들은 긴 시간 동안 그 야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 투표를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일부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줄이 인도까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항의도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 주먹구구식 이 선거 관리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문제가 됐던 지역이 인천 송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꼭 인천 송도만에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전국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 송도 1동과 3동 그리고 송도 5동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그 오후 5시에 한 200여 명이 그 확진 격리자들이 몰리면서 상당히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됐든 야외에 설치한 기표소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시간도 지체됐고요. 추위에 떨며 대기하던 이 유권자들이 결국은 발길을 돌리는 그런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근데요, 이게 이번에 투표 관리에서요, 이 기표소에는 이 투표함이 하나밖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 한 개의 투표소에 2개의 투표함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 선거법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투표함을 넣지 못하고요. 기표용지를 이 투표 참관이라든가 사무원들이 이 기표용지를 이 비닐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서 이 실내에 설치한 이 기표함으로 옮겨서 다시 집어넣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부정 시비도 일어났는데요. 그것도 이 중구 동인천동에서는 이 허술한 투표 관리로 6개의 투표용지가 훼손돼서 재투표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찌됐든 이러한 혼선들, 이 선관위가 좀 철저히 준비했다면 없을 수 있는 그런 혼란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라고 선관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무슨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투표용지를 비닐팩에 넣었다,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이 선관위 좀 특단의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직 국장이었습니다.